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꾹 참고 견디셨던 적이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저 묵묵히 버티기만 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도훈 씨도 그랬습니다.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뺨을 맞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한 남성.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도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시골 농부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15년 전 태경전자를 부도 위기에서 구해낸 전설의 위기관리 전문가.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진 아버지. 오늘은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써내려간 가슴 뜨거운 이야기, 그날의 술자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식은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호미질을 하는 모습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죠. 하지만 가끔씩 허리를 펴며 멀리 도시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현식은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태경전자의 신제품 출시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죠. 화면 속 번쩍이는 태경전자 로고를 보며 현식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태경전자라. 요즘은 많이 컸구만.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편 서울의 한 대기업 사무실에서는 김도훈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엑셀 파일이 펼쳐져 있었죠. 김대리, 이거 오늘까지 다 끝내놓고 가. 박기철 팀장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도훈의 책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도훈은 이미 야근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기철이 돌아서자 도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집에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가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죠. 책상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키던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훈아,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네, 걱정 마세요. 잘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고 저녁은 또 걸을 것 같았죠. 이번 주말에는 내려올 수 있겠니?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벌써 석 달째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전화를 끄는 현식은 거실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첩이 하나 들어 있었죠. 낡고 바랜 가죽 표지를 쓰다듬던 현식은 조심스럽게 명함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꽂혀 있는 명함에는 태경전자 위기대응 고문 김현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문회장의 친필 서명까지 적혀 있었죠. 현식은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훈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것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죠. 김대리, 오늘 회식 있다고 했지? 꼭 참석해야 해.
박기철 팀장의 목소리에 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네, 알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될 지옥 같은 회식 자리. 술 시중에 온갖 잔심부름에 팀장의 훈계까지 들어야 하는 그 시간이 도훈에게는 야근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굴레를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였죠. 그날 밤 현식은 오랜만에 도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속 도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아들의 미래가 밝을 거라 믿었던 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지친 기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훈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현식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김현식은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양복을 꺼냈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검은색 정장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보니 여전히 몸에 잘 맞았습니다. 구두도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 신었죠. 거울 앞에 선 현식은 잠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훈이 녀석,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현식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아들의 회사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태경전자 본사. 그곳은 현식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현식은 곧바로 태경전자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현식은 회사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의 모습을 찾던 현식은 마침내 도훈을 발견했죠. 하지만 도훈의 얼굴은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도훈은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고 현식은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지켜보기만 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독 조용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식은 다시 회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아들이 야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현식은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도훈이 동료들과 함께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근처의 고깃집이었죠. 회식이었습니다. 현식은 망설이다가 그들이 들어간 고깃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깃집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 회사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도훈의 팀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현식은 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아 혼자 소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들 일행 쪽을 살펴보았죠. 야, 김대리, 술 좀 따라봐.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철 팀장이었죠.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도훈에게 소주병을 건네며 윽박질렀습니다. 도훈은 묵묵히 일어나 팀장의 잔을 채웠죠. 에이, 이게 술 따른 거야? 가득 채워. 박기철이 잔을 비우고는 다시 내밀었습니다. 도훈은 계속해서 술을 따랐고 박기철은 그것을 받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죠. 김대리, 너는 말이야. 일은 그럭저럭 하는데 센스가 하나도 없어. 센스가. 내가 신입 때는 말이야. 시작된 훈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기를 구워 먹을 뿐이었죠.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팀장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현식의 주먹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받는 모욕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 듣고 있어? 박기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취기가 오른 그는 도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죠. 네,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 듣고 있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도훈이 잠시 말을 멈추자 박기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순간 팀장인 박기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손을 들어 올렸죠. 이 새끼, 내가 사람 새끼야? 찰싹? 박기철의 손바닥이 도훈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고깃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죠. 낡은 구두 소리가 고깃집 바닥에 울려 퍼지며 그는 천천히 아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김현식은 조용히 박기철 앞에 섰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의 등장에 테이블 주변은 잠시 어수선해졌죠. 박기철은 술기운에 눈이 풀린 채 현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현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서려 있었죠. 도훈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지,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죠. 아버지. 도훈이 작게 불렀지만 현식은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박기철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뭡니까 어르신? 가족 모임 중인데 왜 끼어드세요? 박기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여기 직원도 아니시잖아요? 꼰대짓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다른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박기철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현식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명함 한 장. 현식은 그것을 박기철 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박기철은 코웃음을 치며 명함을 받아들었죠. 명함? 할아버지 명함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명함을 본 순간 박기철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명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경전자 위기 대응 고문 김현식.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문 회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죠. 박기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과 현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박기철의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팀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그때 한 팀원이 박기철의 손에 들린 명함을 얼핏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 그거... 바로 그 순간 고깃집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급하게 들어왔죠.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현식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김현식 고문님이십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고문님이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오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오신답니다. 그 말에 고깃집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설마 태경전자 문 회장을 말하는 건가? 팀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박기철은 이미 술이 확 깬 상태로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훈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태경전자 고문이라니, 그것도 회장님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니.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아버지가 어떻게. 잠시 후 고깃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들어섰죠. 태경전자 문 회장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비서진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문 회장은 현식을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현식의 손을 잡았죠. 세상에, 김 고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뵙게 되다니. 문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고깃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특히 태경전자 직원들은 평소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회장님이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문 회장. 현식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문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기철과 뺨이 빨갛게 부은 도훈을 발견했죠. 그리고 현식의 표정을 살피며 상황을 대략 짐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문 회장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훈을 바라보며 물었죠. 이 친구는 누구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현식의 대답에 문 회장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도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아, 고문님의 아드님이 우리 회사에. 문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도훈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죠. 김도훈 대리, 경영지원팀 소속입니다. 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박기철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박기철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팀장,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시오. 그게 회장님. 박기철은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문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현식을 향해 돌아섰죠.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가 은인의 아드님을 이렇게 대접했다니.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문 회장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까지 예를 갖추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문 회장, 그만하시오. 과거 일은 과거일 뿐입니다. 현식이 문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 회장은 고개를 들어 현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어떻게 과거 일이라고 하십니까? 고문님 아니었으면 태경전자는 15년 전에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문 회장의 말에 고깃집에 있던 모든 태경전자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역사는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 뒤에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니. 도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문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2009년 태경전자가 최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를 구했는지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회사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려 했죠. 부도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현식 고문님이었죠. 당시 국내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였던 고문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문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문님은
단 한 달 만에 해외 투자자들을 설득해 긴급 자금을 유치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도 중재하셔서 파업 위기까지 막으셨죠. 현식은 담담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덤덤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가 안정을 되찾자 고문님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조용히 떠나셨죠. 제가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문 회장은 현식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시골로 내려가셨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싶어도 고문님이 거절하셔서 이야기를 듣던 도우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었다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죠. 그런데 고문님의 아드님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니 문 회장의 시선이 다시 차갑게 변하며 박기철을 향했습니다. 박기철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박 팀장,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회사의 은인의 아들을 폭행했단 말입니까? 회장님,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그게 변명이 됩니까? 설령 모르고 했다 해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는 게 정당합니까? 문 회장의 질책에 박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현식이 나섰습니다. 문 회장, 그만하십시오. 저는 과거의 일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문님,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은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곳이죠.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현식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에 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지시했죠. 박 팀장은 내일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시오. 그리고 김도훈 대리의 그동안의 근무 상황을 전부 보고받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문 회장은 다시 현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고문님, 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현식이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죠. 뺨에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김대리도 물론 함께 가셔야죠. 아니, 이제부터는 김대리가 아니라 고문님 아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허허. 문 회장의 말에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기분이었죠.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접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문 회장이 준비한 자리는 서울 시내 최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개별룸에 들어선 도훈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화려한 상차림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식은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고 문 회장은 연신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현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고문님이 소개해 주신 독일 투자자들, 지금도 우리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덕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과거 일입니다, 문 회장님. 현식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점점 더 불편해졌죠. 자신이 그동안 회사에서 당했던 일들, 힘들게 버텨왔던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현실이 비참했죠. 김대리, 아니 도훈군.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군요. 문 회장이 도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니 정말 고문님을 닮았군요. 내일부터는 좀 더 중요한 부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아야죠. 그 말에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문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배려는 사양하겠습니다. 문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도훈을 보았습니다. 현식도 아들을 바라보았죠. 도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도훈아. 현식이 나직이 불렀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결했어야 할 일인데 결국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결됐죠.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문 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현식과 도훈을 번갈아 보았죠.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도훈은 인사를 하고 룸을 나갔습니다. 현식은 한숨을 내쉬며 문 회장에게 사과했죠. 미안합니다. 아이가 너무 고지식해서. 아닙니다, 고문님. 오히려 대단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저 나이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니. 문 회장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현식의 마음은 복잡했죠. 아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훈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도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훈은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죠.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초라함이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저 참고 버티기만 했을 뿐인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훈아, 아직 안 잤니? 네, 아버지. 오늘 일은 미안하다. 내가 불편했을 거란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훈은 목이 메어왔죠.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다. 내 말이 맞아. 아비가 아들 일에 끼어들면 애가 못 크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쓸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도훈아, 하나만 기억해라. 나는 내가 출세하길 바라서 나선 게 아니야. 그저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일하길 바랐을 뿐이다.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죠. 푹 쉬어라. 내일은 시골로 내려갈 거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도훈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죠.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일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던 도훈은 서랍 속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입사 후 힘들 때마다 써놓았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했던 그 사직서였죠. 오늘은 정말로 제출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일로 회사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진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됐죠. 과연 이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 도훈은 사직서를 품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어제의 일로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도훈을 알아보고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회장실 앞에 도착한 도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문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 안으로 들어가자 문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죠.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안깨나 도훈군,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세. 감사합니다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도훈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문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제 결정입니다. 어제 일로 회사에서의 제 입지가 애매해졌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불편해할 거고요. 문 회장은 사직서를 받지 않고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도훈군, 자네 아버지가 왜 정체를 숨기고 살았는지 아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15년 전 회사를 구한 후 내가 고문님께 부사장 자리를 제안했네. 평생 모셔도 부족할 뿐이니까. 하지만 고문님은 거절하셨지. 문 회장은 돌아서서 도훈을 보았습니다. 그때 고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 그늘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도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간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니. 고문님은 자네를 위해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평범한 농부가 되기를 선택하신 거야. 자네가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라셨던 거지. 문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죠. 이건 고문님이 떠나시면서 남기신 편지야. 혹시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전해달라고 하셨지. 하지만 절대 자네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주지 말라고 하셨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내 아들 도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고문님은 자네가 입사했을 때부터 알고 계셨어. 하지만 지켜보기만 하셨지. 자네가 스스로 헤쳐나가길 바라셨으니까. 도훈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도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겠구나.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혼자 설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다. 내가 겪는 모든 시련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너 자신이다. 편지를 읽던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렸을지,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고문님은 자네를 믿었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왔잖나. 문 회장은 도훈의 사직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자네가 하게. 떠나든 남든 그건 자네의 결정이야. 하지만 하나만 알아두게.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있는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능력 때문이야. 도훈은 사직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인사를 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도훈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도훈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아버지가 지켜봐 준 것처럼 이제는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로. 그날 저녁 도훈은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왜 그냥 지켜만 보셨는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나직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이제는 제가 보답할게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그래, 그거면 됐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도우는 여전히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박기철 팀장이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는 것과 동료들이 도훈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은 업무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구매 관련 서류를 검토하다가 특정 거래처와의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료들을 뒤져보니 이런 일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었죠. 더 파고들수록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임원들과 연결된 거래처들이 터무니없는 고가의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우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비리의 실체를 파악했죠. 박기철 전 팀장을 포함한 일부 임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도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너 자신이다. 도우는 결심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로. 도우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오히려 도훈에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업무나 제대로 하시죠? 새로 부임한 팀장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죠.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도훈은 외부 감사기관에 제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론사에도 자료를 보냈죠.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태경전자의 납품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그날 오후 도훈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문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훈 대리, 이번 제보를 한 사람이 자네인가? 네, 그렇습니다. 도훈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지만 도훈은 주눅 들지 않았죠. 왜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 알렸나? 내부 감사팀에 먼저 제보했지만 묵살됐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회장은 한참 동안 도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우리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걸 인정해야겠군. 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임원들은 모두 사퇴하시오. 그리고 김도훈 대리를 준법감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리가 갑자기 임원급 보좌관이 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죠. 하지만 문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김 대리는 회사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걸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인재 아닙니까? 며칠 후 태경전자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훈을 신뢰 회복의 상징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정직과 용기로 회사를 구한 진정한 영웅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문 회장은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조용히 서 있는 한 노인이 있었죠. 김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태경전자의 진짜 지주입니다. 15년 전 회사를 구하고 이번에는 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현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버지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도훈도 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부자는 회사 로비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현식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죠. 도훈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1년이 흘렀습니다. 김현식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말마다 아들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도훈은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가 있었죠. 아버지, 이번에 심은 배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그래, 올해는 작황이 좋구나. 부자는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의 손에는 이제 제법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정장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사는 어떠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준법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도훈은 이제 태경전자의 준법 감시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력으로 승진한 것이었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회장은 건강하시고? 네, 가끔 아버지 안부를 묻곤 하세요. 한번 뵙고 싶다고도 하시고요. 현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로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죠. 이곳에서의 평온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도훈이 팔을 썰고 현식이 된장을 풀었죠. 이제는 익숙한 호흡으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고깃집 기억나세요? 밥상 앞에 앉은 도훈이 불쑥 물었습니다. 현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어떻게 있겠니?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비록 굴욕적이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도훈은 소주를 한 잔 따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현식도 잔을 받아들었죠. 아버지가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다. 아마 넌 스스로 일어섰을 거야. 시간이 좀 더 걸렸겠지만. 현식의 대답에 도훈은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죠. 박기철 팀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들었지. 다른 회사로 옮겼다가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업계를 떠났다더구나. 불쌍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죠. 부자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내 아버지, 그날 그 술자리, 이제 잊지 않을 거지?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네,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의 아픔도 분노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요. 현식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날부터 너도 진짜 어른이 됐다.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방 안에서 부자가 나누는 술자리는 포근했죠. 도훈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날 왜 하필 그 고깃집에 계셨어요? 정말 우연이었나요? 현식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다. 어쩌면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운명이었을 수도 있지. 도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이든 상관없었죠. 중요한 것은 그날 아버지가 거기 있었고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골집에서 부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농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죠. 아버지,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내려와서 농사 짓고 싶어요. 그래, 농사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닌데 배우면 되죠. 아버지한테. 현식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었죠. 좋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겠구나. 도훈도 아버지의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술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또 다른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시작됐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 그것이 김현식과 김도훈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부자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두 남자의 모습이 창문에 비친 불빛처럼 따뜻했죠. 그날의 술자리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시골집에서, 이 밭에서, 그리고 서로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의 조용한 사랑과 아들의 당당한 성장이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전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